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구약 역사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A 방식으로 오늘 또 역사서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열조와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죠. 이 열조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루기 전에 그 조상들에 대한 그 이름들이 쭉 나와요. 아담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까지를 열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조와의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열조와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라 언약을 해 주셨을 때 그 나라 언약이 어떻게 이 성취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원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내용들이죠. 자손의 생육과 번성, 그리고 공관을 위한 땅, 그리고 통치를 위한 국가 건설,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이루어지죠. 인간은 에덴에서 결국은 추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아담의 범죄로 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구속받은 백성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가보면 노아 시대 전에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여인들을 취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 그게 네피림인데, 네피림은 그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육강식의 시대가 이루어져서 폭행이 난무하고 포악이 난무한 시대가 돼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물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손과 땅과 통치라고 하는 이 언약을 노아에게 그대로 계승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아담에게 언약한 나라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그 마치 예를 들자면 몇 알에 몇 톨에 그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언약을 해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쭉 연결되어지는데, 이처럼 창세기 그 36장까지의 족장들, 즉 열조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쭉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뭐 영웅들의 어떤 그 서사가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 이건 언약 계승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언약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1장에서 36장은 나라 건설의 시기가 아니에요. 나라 설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언약은 나라의 원형을 제시하는 것이고, 노아 언약은 나라의 계획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나라의 역사적 진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나라는 아직 없어요. 다만 그 나라의 약속만 있어요. 그 약속은 막연한 기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맹세로 확증한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죠. 따라서 열조와의 그 시대는 미완의 시대가 아니라 필연적 전개를 내포한 설계의 시대예요. 그래서 언약은 설계대로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손의 성취가 어떻게 되고, 땅의 성취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통치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